스페이스X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네. 2차 전지 업황을 한번 중간 점검을 해야죠. 요즘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뭐 EV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기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돌아섰다. 미국은 뭐 최악의 시점이다.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는 사실은 없다. 아,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뭐 전방 고객사들의 어떤 배터리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시작될 시점이죠.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거기다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6월 28일부터 상용차에 대한 뭐 큰 트럭이라든지 트럭이나 버스라든지 이런 쪽에 보조금을 제기를 해요. 7월 달부터는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도 제기를 할 거고요. 캘리포니아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블루스테이트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한 12개 주가 캘리포니아주 정책을 갖다 따르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ESS 시장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쟁 여파로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예. 안보적인 차원에서 각국이 사실은 태양광 플러스 ESS의 어떤 설치 이런 걸 갖다 가속화한다는 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인 네. 거고요. 이제 요즘 가장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이벤트로는 사실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신황다라고 있죠. 써너다.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으로는 한 10위 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어디 회사예요?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요? 중국 배터리 업체. 그러니까 2년 됐어요. 이 특허 분쟁을 한 지가. 아, 특허 분쟁. 아, 예. 그러니까 독일에서 승소를 했었는데도 신황다가 여기 그 뭐라고 할까 굴복을 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 그냥 뭐 로열티를 준다거나 어떤 라이선스 계약도 없이 그냥 거기서 패했는데도 독일 법원에서 패했는데도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밀고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신황다가 100기를 들었습니다. 로열티를 주기로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특허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그 제재를 갖다 처리하고 LG 엔솔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게 6월 11일자 얘기입니다. 이로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서 어떤 수익만 받잖아요. 네. 앞으로는 특허로 인한 어떤 로열티 수입, 그러니까 캐펙스 어떤 투자가 없이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기제다, 네.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늘 6월이고 이번 달이 다음 달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좀 네. 저 평론가님께서 하반기 전망을 좀 간략하게 나는 이게 하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더 듣고 이제 스페이스로 가겠습니다. 배터리의 어떤 수주, 발주들은 보통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원래 왜 그러냐면은 그렇군요. 전방에 그 자동차 제조사들 있지 않습니까? OEM들 같은 네네네. 경우는 하반기에 보통 신차들을 막 출시를 해요. 아, 네, 보통 그 영향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들이 탑재되는 네. 경향들이 있고요. ESS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디벨로퍼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는 뭐 부지를 갖다가 찾아서 부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관 업무를 하겠죠. 예.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도 받고 그러면서 하반기에 이제 그게 전부 다 상반기에 끝나면 하반기에 발주를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그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수주들 발주들이 몰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2차 전지가 좀 쉬었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쉬었다고 그래서 막 내리꼬집고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밑에 단에 이렇게 좀 받쳐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7월 달에 좀 매달 한 번씩 평론가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모셨을 때 이제 하반기 전망을 좀 더 섹터별로 자세하게 좀 그때 말씀 드리고 오늘 스페이스X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주선이잖아요. 네. 스타쉽이라고 하는 우주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우주선이 있지만 결국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상장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달과 화성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배터리가 그냥 제가 언뜻 생각해도 배터리를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주까지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시장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EV 시장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스타쉽만 생각하는데 스타링크라고 저궤도 위성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거 요즘 엄청 많이 일단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 카이퍼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X의 지금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몇 년 내에 수만 개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스타링크만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100만 개를 띄우려고 하거든요. 적에도 이성을 적에도 이성만 그렇습니다. 100만 개를 100만 개. 띄우겠다.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미국이 이걸 갖다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가령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LLM 같은 경우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예. 만약에 적에도 이성에 그 송출되는 이걸 갖다가 다른 나라한테 풀지를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안보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들은 이 스페이스X라든지 지금 아마존의 뭐 카이퍼라든지 여기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종의 AI도 소버린 AI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위성도 소버린 위성이 나오는 그렇죠. 아주 적절한 비유신데 지금 가령 뭐 태양광 그 에너지 안보라든지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우주 항공의 어떤 독립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적외도 위성을 갖다가 지금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카이퍼라든지 이런 민간 위성 업체들, 미국 업체들만 지금 날리고 있는 거지만 각국도 여기에서 엄청난 적외도 위성을 갖다가 쏠 수밖에 국가별로 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일단 적외도 위성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갖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태양광 패널이 여기에 배치가 돼요. 그렇죠. 근데 태양광 패널이 배치되니까 배터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외도 위성은 하루에 지구를 갖다가 14번에서 16번 정도 돕니다. 네. 그리고 돌 때는 일식 현상이 반드시 생기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가리는 그럴 경우에는 이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엄청난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더 나아가서 가령 뭐 지금 스타쉽처럼 화성을 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니면은 우주 여행을 한다거나 그럼 우주 호텔을 줘야 될 거고요. 우주 정거장을 줘야 될 거고요. 달표면 탐사선 같은 네. 경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거대한 어떤 우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태양광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는 그렇죠. 반드시 ESS라든지 ESS가 배터리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 거고.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처럼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엄청난 블루오션이 여기에 열리고 있다라고 보고 되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네.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배터리의 품질입니다. 가격보다는 품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그렇겠죠. 부분에 대해서는. 방산도 배터리가 되게 비싸다면서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능이 중요한 거라. 예, 예.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무게가 1kg 늘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가 가벼워야 돼요. 첫째. 아, 그러네.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뭐라고 할까요? 비교 우위 자체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진짜 우리가 어쨌든 하도 뭐 이게 중국 배터리 LFP를 이어서 뭐 나트륨까지 해서 중국이 이런 약간 저밀도의 이런 배터리와 관련돼서 워낙에 뭐 앞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막 우리가 막 우리 배터리 업계 이제 눌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사실은 고밀도 배터리에 집중을 해왔던 예, 거고 그렇습니다. 예. 3원계 예. 그리고 지금 전고체도 우리가 좀 네네네.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 좀 하는 거고. 그러면 우주 산업, 우주용 배터리 시장은 아직은 개화된 건 아니지만 네네. 이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 이거는 특히 이제 그거를 미국이 선도해 나간다는 걸 생각하면 네. 결국 그 배터리 시장도 우리가 다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나사에 배터리를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원래. 네, 그다음에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쉽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미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에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네. 주전력, 백업 전력, 그다음에 ESS용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현재까지는 그게 멀티플 요인이지 사실 엄청나게 그러니까 규모로 봐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적외도 위성만 보란 얘기죠. 적외도 위성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한 100만 개 이상. 그다음에 그러게요. 각국 기업에 뛰어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숫자 자체를 갖다가 감히 예단하기는 사실 생각을 못할 어려운 것 같은데요, 거거든요. 정말. 예.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결코 적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주용으로 배터리가 쓰이려면 지금 좀 전에 이제 LG 엔솔이 나사에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그 차원이 아니라
우주에서 쓸 수 있으려면은 이 배터리의 기술적 수준이 지금 지상에서 쓰는 거하고는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또 그렇게 따지면 새로운 분야라고 그러면 네. 물론 용처가 뭐 미국 쪽, 서방 쪽은 뭐 중국 쪽을 잘 안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중국도 좀 우주 산업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쪽도 우주용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우리도 뭐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게 환경 자체가 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여기서 그 지상에서 쓰는 거랑 지구에서 쓰는 거랑 우주에서 쓰는 거랑은 배터리의 어떤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네. 일단 발사체를 쏠 때부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진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압 뭐 이런 걸 전부 다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성 측면에서 이 지상에서 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게 되면 강력한 내구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지구 중력 뭐 수미에 대한 중력 가속도를 갖다가 일단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게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 어떤 단락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그렇죠. 하게 되면 그게 폭발하게 되면 그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배터리가. 그게 첫 번째 이고요. 초고밀도 에너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외도 위성 같은 경우는 14번에서 16번 지구를 돌아가니까 그다음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식 기간 중에는 배터리를 써야 되니까 하루에 15번 정도 충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장수명 자체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루에 15번씩 풀 충전, 풀 소모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뭐 거의 뭐 그 정도 어떤 스펙을 갖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하 150도에서 영상 120도를 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우주 사실은 환경 굉장히 자체라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엄청난 태양풍, 방사선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방사선의 어떤 구조,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LG 에너솔루션도 있고 일본의 뭐 우리가 이름을 익히 들지 않은 아주 여기에 특화된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 이미. 일본에? 네, 일본에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LG 에너솔루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그 테슬라의 어떤 스페이스X의 어떤 행동을 갖다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스타쉽에 자체 배터리를 쓰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걸 바꾼 겁니다. LG 에너솔루션 걸로. 아, 예, 그 예. 지금 저 뭡니까 저 스페이스X가 하는 그 큰 우주선이 스타쉽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려는 배터리를 원래는 자체 배터리를 충당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교체를 한 거예요.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이 우주로 쏘아 올리는 우주에 나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거기에 특화된 굉장히 어떤 기술적 어떤 스펙들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소수다. 그러네요. 그리고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 우주 항공 시대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이 어떤 사양들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UAM이라든지 그렇죠. EV 톨트라는 그렇죠. 데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쓰일 수가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령 뭐 나사라든지 스페이스X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그냥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다. 상당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걸 좀 보면은 ESS 때문에 사실은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는 맞는데 네네네. 여기서 정말 이제 뭐 이게 꼭 2021년, 2년 뭐 그때 수준으로 가는 게 뭐 그게 정상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EV가 이제 소위 말하는 캐즘을 극복하고 확 좋아져야지 이제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가 네네네. 이제 레벨업이 제대로 될 거다 이런 네네네.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근데 EV에 앞서서 EV의 캐즘 회복이 뭐 이런 걸 떠나서 ESS 자체의 ESS 용처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지금 우주까지 확대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 뭐 저 AI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ESS의 용처가 이제는 굉장히 더 늘어나는 게 상황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ESS 용서라는 거는 주전력에 대한 주전력원도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백업 전력 역할을 네. 갖다 굉장히 강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앞으로의 모든 세상은 일렉트리피케이션, 전기화가 네.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를 더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주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각종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기로 움직이는 거니까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동력 자체가 끊어지게 되면은 우주선 자체가 멈추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갖다가 항상 예비 전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ESS의 역할인 거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뭐 화성을 간다든지 그러니까요. 뭘 간다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사실은 저희가 배터리를 자꾸 이제 보조 개념을 자꾸 생각하는데 갈수록 이렇게 용처가 늘어나고 이제는 ESS가 없으면 아예 안 되는 상황들이 특히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죠.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ESS가 그러니까 배터리가 보조가 아니라 이제는 메인의 원 오브 메인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이게 또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맨날 EV가 뭐 캐진 극복이니 이것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그런 데서 모멘텀이 좀 새롭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